안녕하세요. 코딩 유튜버 조코딩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축제인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현업에 계신 소프트웨어 AI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1회차로 무려 4,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코로나 맵을 개발하신 개발자 이동훈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동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재학 중인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1,200만 명이 이용하고 4,500만 조회수를 달성한 코로나 맵을 최초로 기획하고 개발하였고, 현재 이제 모닥이라는 곳 스타트업에서 CTO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큐레이션 서비스인 그로스업이라는 스타트업을 현재 운영 중인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맵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되게 유용하게 썼잖아요. 네. 이런 코로나 맵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코로나 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1월 30일 때쯤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이제 발생하던 그때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SNS나 이제 미디어 플랫폼을 보면은 사실 그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좀 거짓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불안한 정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정확한 정보를 지도에다가 표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코로나 맵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초기에 빠르게 내셨는데 개발하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셨나요? 개발하는 데는 기획 그리고 디자인 개발까지 총 하루 정도 이제 걸렸는데, 이제 이전에 썼던 그런 예전에 이제 기술 스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거를 같이 활용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기술 스택을 재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코로나 맵에 사용된 기술 스택 어떤 거가 사용됐나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도 관련해서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목적지 검색, 이제 어디 갔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둘 다 이제 또 회사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코로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된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바스크립트를 메인으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de.js에서 익스프레스하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50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네. 그 정도면 서버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4,500만 조회수니까 정말 서버 비용이 많이 힘드시겠구나라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들어오시고 정보 확인을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잔류 시간이 거의 평균 3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동접자가 27,000명일 때가 한 50만 원? 진짜요? 네, 이제 서버 비용 자체나 이제 서버 아키텍처를 그래도 좀 많이 잘 설계를 해놔서 서버를 좀 부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서버를 설계를 해서 50만 원 정도가 제일 크게 나왔었고, 생각보다 많이 안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대로 이제 서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초반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요즘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제공을 해주는 확진자 정보를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진행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서울시청이라든지 다른 이제 광역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제공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제 크롤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오전 10시에 이제 확진자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1시에 최종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 업데이트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 혼자뿐만 아니라 2명의 이제 봉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텐데 네. 이게 사실 뭐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익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가장 처음에 그냥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작게 만든 토익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안에 있는 코드나 이런 것들도 정말 클린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많은 관심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렸고 수익을 좀 얻게 되면은 사실은 좀 욕심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플랫폼이랑 또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시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광고나 뭐 다른 것들 일체 거부하고 없이,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사실 엄청 많고 네. 되게 업데이트도 엄청 자주 해야 돼서 되게 네.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좀 그중에서 좀 기억나는 좀 힘든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정보,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다녀갔었던 가게나 이런 사무명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도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여기 갔다고 했는데 네. 확진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은 본인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불안했고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업데이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던 게 초기에 많이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좀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되게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만큼 또 네. 보람도 컸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보람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힘든 점보다는 보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정말 한 개인 개발자가 네. 정말 전 국민에서 오는 그런 메일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고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응원 메시지 정말 너무 이런 확진의 정보를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리고 보기 쉽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정말 그런 많은 응원 메일들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를 가지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네.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이제 내원을 하고 어디를 가서 정말 불안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안함을 좀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게 그런 메일들 좀 많이 받아서 이게 정말 개인이 만든 정말 그 토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셨네요. 제가 그 유퀴즈에 출연하신 네.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거기서 되게 좀 저도 되게 짠했던 부분이 네.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사실 그 업데이트하고 사실 그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네. 본업도 있으시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잠을 좀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그거 방송 나가고 네. 친구들 중에서 한 후배는 이제 울더라고요. 너무 안쓰럽다고 저보고 너무 안쓰럽다고 울고 막 그러는데 아무래도 방송만 보신 분들이 이제 피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이제 많았을 때가 정말 이제 잠을 많이 못 잤었고요. 현재는 그래도 이제 본업이랑 뭐 다른 것들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분배를 좀 잘하고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가지고 현재는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코로나 맵을 만드셨는데 놀랍게도 비전공자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코딩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처음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코딩을 시작하냐라고 좀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 군대에서 워낙 시간이 안 가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걸 많이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창업 공모전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막 3D 프린터로 뭐 제품도 만들어보고 금연 설계도 해보고 이랬는데 너무 아이디어 자체를 뭔가 구현하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체화 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코딩,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서비스를 만드는 정말 빠르고 쉽게 그리고 공짜로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스크래치라는 그런 아동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주로 코딩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의 협업, 개인 협업 그런 프로젝트 진행했었는데 뭐 앱도 만들어 보고 웹도 만들어 보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에 다 이제 하나를 하게 되면은 다 배우게 서버도 있고 뭐 프론트엔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하나하나의 학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게
훨씬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도 훨씬 더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되게 저도 공감되는 공부 방법이네요. 사실 네. 이게 진짜 저도 비전공자로 시작했는데 네. 사실 프로그래밍을 그냥 배우면은 되게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그쵸. 모르고 약간 그런데 확실히 프로젝트를 만들어 네, 보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20개 서비스를 만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던 양도 거래 플랫폼이라는 헬스케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톤 터치라는 양도 거래. 서비스였었고요. 어떤 정말 6개월 동안 이제 해서 만들었던 서비스였는데 그때는 이제 5명이서 붙어서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정말 기본적인 그런 네. 것들만 있는 양도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말 간단한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럼 헬스 같은 거에 양도하는 네, 그런 양도하는 걸 이제 주선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었고 아하. 그 이후에는 이제 모닥이라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아. 그런 인공지능이랑 이미지 분석을 해서 네네. 하는 것들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뭐 유튜브의 뭐 타임라인을 한 번에 모아주는 유튜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기획 개발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네. 철저하게 고객의 생각에서 고객의 시선에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개발자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웹을 잘하니까 그러면 이걸 해서 하자. 인공지능을 내가 잘하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가 먼저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잘하는 있으니까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걸 바탕으로 내 바운더리 내에서 문제를 찾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찾고 그 다음 그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철저하게 고객의 시선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어떤 것들 만들든지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런 프로그래밍적이나 이런 기술 개발적인 난이도는 작지만은 오히려 그런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 전공은 어떤 것이죠? 저는 산업경영과 산업경영과. 네. 그럼 그걸 살려서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개발을 좀 업으로 정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산업경영공학과 자체가 네. 이제 다른 이제 생산 라인이나 이제 경영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진로를 나가게 되는데 저는 군대에서 처음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 자체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도구로서 프로그래밍을 대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기획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프로그래밍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주로 하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개발자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좋은 도구로서 이제 개발자를 택한 거고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도 개발자지만은 기획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획자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공보다는 좀 만들고 싶어서 뭔가 구체화하고 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셨군요. 맞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CTO로 계시잖아요. 네. 그 현재 계시고 있는 모닥이라는 곳도 계시다 그러고 그로스업 네. 거기도 계시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모닥이라는 스타트업은 네. 내가 이제 사진으로 탈모 자가 진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설문이랑 사진 한 장으로 간단하게 결과가 나오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시작을 했었었고요. 인공지능이랑 이미지 분석 그리고 텍스트적인 설문 그런 것들 가중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빨리 이제 병원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서비스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네. 출시를 한 상태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CTO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로스업이라는 스타트업은 네. 오늘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오늘 출시를 출시를 한 하고 건가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큐레이션 서비스이고요. 이제 유튜브 자체를 보는데 유튜브 자체가 이제 그런 자기 개발 쪽도 정말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께서 이제 책으로만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 영상으로 많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저도 그렇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네.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의 요약본을 같이 보시면서 음. 영상이랑 글을 같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생기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과 거기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해서 지금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차기 또 이거 말고도 또 개발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이제 토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 유튜브 요즘 구독자 이벤트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하셨을 때 네. 한 주에만 봐도 200개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의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한 영상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참여를 하고 결과가 발표날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경쟁률이 있고 그런 것들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막 1번, 2번, 3번, 4번 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쟁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네. 다른 사람들이 분포도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댓글들을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적인 걸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현재 지금 서버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진짜요? 이것도 곧 있으면 출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고 계신 게 엄청 많으시네요. 그냥 생각나면 만드는 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목표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개발이나 뭐 다른 뭐 강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도 다 제가 지금 목표하는 바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맵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개발자든 강연자든 기획자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심 잃지 않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 이미 그 목표를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웹 보고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만나서 보니까 또 모닥도 하시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션도 하시고 또 새로 뭘 개발하시니까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적으로도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신데 좀 사적으로도 좀 취미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기타를 치고 버스킹 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 만큼 관객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면서 기타 치는 것을 좀 주된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야외 공연이나 이런 거 어렵겠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이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다 실내로 들어갔고 기타 치는 거나 이제 버스킹은 이제 많이 힘들어졌고 혼자서 이제 기타 치는 거를 좀 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좀 공연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 취미로 하는데 열심히 그냥 하는 거를 지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한창이긴 한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들어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편하게 좀 잠을 자고 싶은 거. 이거는 뭐 어느 영상이든지 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코로나 맵 특성상 쉬는 날이 없어요. 항상 곤두세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웹을 보고 있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보하는 업데이트 하나 자체가 그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 되었든 어떤 거가 되었든 항상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폐쇄가 돼서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일상을 좀 복귀하는 것이 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이제 코로나 약간씩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방문자 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그래도 400만 회 정해준 거 같았는데 일주일에 400만 그런 정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한 100만대 이후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진짜 잠이 안 오시겠네요. 항상 뭐가 터지면은 코로나 접속자가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면 줄어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이동훈님 만난다고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개발자라고 해서 코딩 실력만 키우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발자라면 코딩 이외에 어떤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개발자 분들도 많은 직군이 존재하고
많은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특정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코딩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개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개발적인 지식 외에도 내가 뭔가 어떤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적인 솔루션으로 빠르게 찾아내는지를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자기가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죠. 뭐 마스크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분명히 불편한 게 있을 때 좀 개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발을 하고 코딩을 작성한 사람은 단순 코더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파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1인 개발자는 다른 직업과 병행 가능한 직업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의 규모나 뭐 하고 계신 거나 뭐 다른 거에 따라서 정말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이제 매주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강의라든지 뭐 사이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하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 줄이면서 그런 거 하고 많은 분들께서 특히 찾아주시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 시간 줄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재밌다라고만 느낄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1인 개발자가 되었든 뭐 다른 직장인 개발자가 되었든 그런 것들 좀 줄이면서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구님께서 코로나맵 개발자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개발 시작할 때와 중간에 힘들 때 나누어서 도움이 됐었던 말이나 책, 영상들이 있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책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가지고 뭐 태용님이라든지 조코딩 영상도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코딩 영상 중에서는 정말 동기부여가 정말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이제 앞서 했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고 자기 개발 영상이 많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를 많이 얻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도 다 원래 실패를 하시고 또 성공을 하시고 이러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든 것 자체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 뭐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겨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중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쵸. 이 프로그래밍의 장점인데 정말 제가 뭐 서버는 AWS 사용을 하고 있고 지도는 네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목적지 검색은 카카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 무료로 무료로 그리고 지원을 받기 이전에도 사실은 사용자가 별로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프리티어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한번 놀랐고 예산 없이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난다면은 수익은 같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이거 돈이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진짜 무료로 프리티어도 있고 뭐 API도 거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동훈님처럼 되게 멋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서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악기를 배우는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기타를 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곡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기타 악기를 하나 보고 그리고 그냥 곡을 보면은 그 속에 코드로 이제 계속해서 분할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 곡을 설정을 하고 그 곡을 연습을 하면서 안에 있는 코드들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고 다음 곡을 또 설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코드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흥미를 얻고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프로그래밍도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개발 자체를 잘하기보다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학문적으로서 뭔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접근을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개발자에 대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개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동훈 개발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AI 개발자 토크쇼 이동훈 개발자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